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 참 반가운 분이죠.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사령부 이게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있다면서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지만 네네. 사실 이렇게 매일 조각조각으로 보면 대응도 되게 어려워지고 네. 너무 혼란스러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을 그려놔야 거기서 이제 좀 살을 붙여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는 그쵸. 건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시장은 어떤 걸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추첨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소수 정예로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인사이트 나누고 저기 인터넷으로는 다 볼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또 제공을 예. 해주시는군요. 네.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지만 그 내용을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맞습니다. 통해서도 추후에 보실 수 있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선엽의 이기는 투자사령부 요거 멤버십 가입하시면 구독 서비스 가입하시면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긴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또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밤 사이에 뉴욕 증시 움직임도 그렇지만 최근 이번 주에 우리 증시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부터 대표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데 UBS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네. 대한 리포트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뒤에도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예. 상장이 시장의 수급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좋은 이슈와 이게 좋나라고 볼 수 있는 이슈 하나.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사실 들어볼게요. 뭐 동전의 양면이죠. 일단은 UBS뿐만이 아니라 바클레이즈도 네. 비슷한 보고서를 냈는데 결국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를 다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익이 더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봤던 시각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네.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그 경기 순환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컴퓨터도 사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그러면서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너무 안 좋아지는 그러다 보니 이익의 안정성이 없었고 그러다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가치를 줄 수 없었다라는 게 그동안의 그 시장의 어떤 평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ER 기준으로 보면 PER 기준으로 뭐 5배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조업의 평균 PER이 10배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절반밖에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AI가 이걸 바꿨다라고 시장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되고 구조적으로, 이 구조적이라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틀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네.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이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짜리 계약인데 이전에도 장기 공급 계약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 다른 건 구속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기업들이 페널티를 물게 되다 보니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이 되면 이익의 안정성이 되니 이 기업을 너무 우리가 저평가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가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 PER을 15배로.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현재 6배에서 7배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그런 밸류에이션을 들이대면 현재 똑같은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라야 된다. 이런 논지를 할 때 시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그거예요. 현재 그렇게 시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외국계 아까 말씀드린 UBS하고 바클레이즈 또 우리나라에서는 SK 한동연구원께서 또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잘하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주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혹시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으면 사실 그 밸류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항상 시장에서 의심을 하죠. 그게 되겠니? 근데 항상 그런 의심을 타고 오르다가 정말 됐었을 때는 이미 주가는 다 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시장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타깝지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레버리지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저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게 하겠죠. 내릴 때는 2배 이상 빛의 속도로 내려오게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뭐 좋아서 2배 오를 수도 있고 뭐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 코스피가 아니고 그냥 반도체 지수하고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왜냐면 거기에 SK 스퀘어가 있고 또 삼성물산까지 이 지분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라면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뭐냐면 이들 종목 빼놓고 나머지는 너무 심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동이 되면 그게 더 커져요. 그쵸. 수급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코덱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ETF, 지수 ETF도 너무 많이 빼는 형식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주변주로의 어떤 피해는 더 커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지수도 너무 변동이 커지다 보니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착시 현상 또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 때 과도하게 위축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 흥분하지 말아야 될 때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는 그래서 조금 더 변동이 커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레버리지 자체가 주는 거 아시겠지만 하락했다 올라오면은 제 가격이 안 올라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10% 하락했다가 10% 반등하면 본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좋을 땐 괜찮은데 추세 하락이거나 아니면 변동이 커질 때는 사실 적당한 상품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문제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이 50%인 네. 것도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건데 아주 건강하지 않죠. 근데 그것도 현상인 거니까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럴 건 없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2개가 50% 넘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 그만큼 또 반도체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서 벌어진 현상이기도 하고 네. 이것 때문에 단순히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빼놓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모든 경제 통계도 착시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출 지표는 계속 좋아요. 네. 경제 지표도 계속 좋아요. 왜 수출 잘 되니까. 다만 큰 기업 2개가 잘 되는 거 가지고 다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떡하겠어요. 금액이 큰 걸.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되게 잘못된 해석을 할 경우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요 며칠 딱 상장하고 나서 이틀 동안에 수급이 다 레버리지로 쏠리다 보니까 너무 심하죠. 다른 종목들이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싶을 정도로 개별주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레버리지를 사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까요? 뭐 지금 하루에 뭐 2조, 3조 단위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어떤 너무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도 대단하신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라고 하니 네. 근데 그동안에 뭐 미리 사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뒤늦게 편성한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률을 더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그쵸. 있으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 UBS 얘기하고 바클레이즈 얘기한 것처럼 지금보다 주가가 2배, PER을 15배로 산정을 한다라는 계산을 단순하게만 하면 그래,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오른다며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돼서 그걸 찾아간다라면 사실 좋은 투자이기도 한 거죠. 네, 네. 예. 위험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내 돈 주고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대출이 아니라 받죠.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집을 자기 돈 주고 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주택 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도 뭐 내 욕심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쓰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매일매일 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장은 없죠. 뭐 분명히 지금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금리에 대한 쇼크가 있어서 지수가 하락할 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매크로 변수가 생겨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혹은 레버리지는 조금 더 위험이 크다라는 많이 거. 커지죠. 어제 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 한 10%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버티려면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무리한 욕심으로 매매하시면 제가 보기엔 되려 반대로 움직이실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저는 어저께 더 놀랬던 게 네. 그렇게 급락하고 나서 또 오후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걸 맞습니다. 보면서도 이게 정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수급이 다시 유입돼서 반등하는 걸까? 아니면은 더 싸졌어, 더 사야겠어 하는 그런 심리로 수급이 유입되는 걸까? 후자가 맞죠. 예, 그만큼 시장에서 대기 매수세가 되게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빠지기만 해봐 정말 사야 되겠어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적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이 자꾸 그동안에 계속 올랐어도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하지만 대안이 완전 없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대안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기업들의 사고 팔기가 편한 것도 있고 사고 팔기. 예, 또 하나는 기업들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실 많은 기업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AI라는 범주 내에서 꽤 좋은 실적이나 아니면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라면 사고 팔기 편하고 믿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접근이 쉽고 정보를 확인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굳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차피 이 기업이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질 건데 내가 혹시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들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에 대한 선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레버리지 투자를 꽤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으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또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또 증시 주변에 있는 이슈 하나씩 짚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소수 의견도 나와서 네. 요것도 어제 시장에서의 또 흔들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만약에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하반기에 나오게 된다면 증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까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에너지 가격에 되게 취약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이 추세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물가를 제어하자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에서 국내 임상 지금 뭐 시장에서는 많으면 2번 아니면 적으면 1번 정도 현재 금리 인상을 예상할 정도로 어느 정도 미국과는 다르게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시장의 기세를 꺾기는 어려운 게 지금 알다시피 금리 올려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자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면 사실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 정도 금리로 인해서 뭔가 시장에 큰 변곡점이 온다거나 또는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반도체 가격 하루 오르면 10% 오르는 날도 많은데 굳이 내가 4, 5% 은행 이자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선택과 집중해서 현재 금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계속 올리는 금리가 아니라 많으면 2번 혹시 1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뭔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시장에 큰 변동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클리어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증시 비중의 상향 소식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14.9%였는데 이미 이를 또 훌쩍 뛰어넘은 주가가 네.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8%로 확대를 네. 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 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더 살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일단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네. 거의 3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그럼 이제 산술적으로 하고 보면 14.9%에서 나머지를 덜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0.8%를 올렸고 이게 또 하나는 전략적 전술적 부분에서 일정 부분 더 들고 있을 수 있는 룸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25% 이상, 26%까지도 거의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은
3, 4% 내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좀 천천히 팔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의 충격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4.8%에서 진짜 15%의 물량이 나온다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 물량이라면 되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들조차도 아예 안 팔면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다 안 팔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도 가고 또는 물량이 나오면 이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게 뭔가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한국 주식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서 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이라는 걸 정해놓은 게 룰이 있는데 네. 그 룰 때문에 파는 거라면 큰 전망이 바뀌어서 아닌 거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잘 받을 수 있는 전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뭐 일부 좀 출회가 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또 살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또 이렇게 직접 내봤다 팔지 알 수도 없어요. 보통 기관들 같은 블록딜이라 그래서 외국인과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량을 그렇죠 이렇게 사전 합의된 가격으로 넘기는 경우들도 네.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직접적인 시장의 충격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막 100 몇십조 뭐 매물 폭탄의 우려가 있다. 처음에는 이런 한 얘기까지 나와서. 170조, 200조 네. 가까이도 됐었는데 네. 저는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와서 시장이 쉬어가면 그렇게 나쁠 건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 전망이 바뀐 게 아닌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은 전 처음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저도 뭐 기금위원회도 많이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여러 기금위원회에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었고 저도 기금과 관련해서 일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전 적절한 어떤 그 조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 기회는 놓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런 룰 때문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을 때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서 내놓는 게 무서운 거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아는 규정 때문에 내놓는 거 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그렇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들은 그 룰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 종목을 25%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안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를 때마다 계속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해부터 받은 질문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1년째 받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이 정말 파는데 올라갈 수 있겠어 하면 두 가지를 같이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외국인이 팔 때 부정적인 전망으로 파는 건지가 1번. 두 번째는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내국인 수급이 받을 수 있는지가 2번.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외국인이 팔면 시장이 항상 빠졌다라는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잘못돼요? 그때는 내국인 수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게 이전과 다른 건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사실 외국인이 지금 팔고도 오르는 걸 보면서 나중에 국민연금도 똑같은 것 때문에 파는 건데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땐 조금 고민이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젠슨 황이 또 한국에 곧 온다고 하죠. 예. 되게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닐 거고요. 아 그래요? 이사 대표님도 좀 한번 만나서 그러기 이야기했으면 말입니다. 우리 좋겠는데. 황 사장 한번 만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만나고 싶네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국 와서 뭐 현대차 또 삼성전자 다 같이 이제 깐부회동 하고 나서 뭔가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만날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네.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LG가 요새 또 피지컬 AI 쪽으로 되게 핫하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이번 젠슨 황의 내한 거의 뭐 내한 공연하는 것처럼 오죠.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LG그룹과의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실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그래서 올랐었던 거고 그래서 LG그룹에서 분사한 기업들 중에서 액추에이터라든가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피지컬 AI라는 게 결국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쪽 측면에서는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게요. 일단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는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 이 기업도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 거냐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LG가 정말 로봇 쪽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로봇 하면 우리가 팔만 생각하는 거지만 얼굴도 있잖아요. 얼굴. 그럼 얼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보를 또 좀-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로봇은 이 머리가 전부 다 카메라 덩어리예요. 그쵸. 보면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AI라고 보면 많이 움직이고 손을 쓰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계 하나 뜯어놓고 보면 정말 많은 카메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봐야 될 기업들이 또 생기겠죠. 사실 얼마 전에 그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로봇이 택배 분류하는 거 네. 그거 몇 대 듣고 망가질 때까지 그거 한다 멈출 때까지 한다 네. 그 실험을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로봇 디스플레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로봇이 뭐 손이나 이런 가지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잖아요. 근데 로봇이니까 기계니까 그냥 물건 들고서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무게를 바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걸를 통해서도 분류나 뭐 이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정말 효율화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시장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듯 밀렸다가도 반도체 올라가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특히 현대차 그룹주가 쫙 같이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우리 금요일이 처음 났었을 때 그 얘기하고 나서 그 관련 기업들 지금 주가가 반도체보다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을 삼 거라고 주 생각을 전이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로봇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말 주셨는데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현재 나오는 휴머노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처럼 쓰려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사람처럼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지시하면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알아듣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작업 현장에 투입될 때 뭘로 하나요? 손으로 쓰잖아요. 그쵸. 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예요. 근데 단순히 짚고 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셨지만 아마 그 테슬라의 로봇도 그럴 텐데 1g 단위로도 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때마다 이게 몇 킬로인지 그걸 전부 다 감지를 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의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컵을 집을 때 이 컵은 정말 꽉 쥐면 깨질 수 있어. 종이컵도 너무 꽉 쥐면 흘릴 수 있어라는 그런 법칙들. 그러니까 뭔가 만졌었을 때 이런 것들 했었을 때 이런 것들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라면 이걸 제일 글로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베이징에 있어요. 베이징에서 베이징? 8월 초에 월드 로봇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로봇들이 다 모여서 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저도 다녀왔는데 제가 갔을 때도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오셨었고 같이 뭐 저녁도 하는 자리도 같이 맞았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 우리가 삼성이나 H 그룹은 왜 이걸 보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일단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데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굳이 다리가 필요 없거든요. 다 평평하다 보니까 우리 안전성에선 이게 바퀴가 있는 게 좀 더 안전한다던가 가정용에 있었을 때 어떻게 더 효율화하는지 이게 이제 산업 현장이나 내가 쓰임새에 따라서 로봇을 조금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형태가 다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변형을 시키고 손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얻더라고요. 지난해에도 대단했는데 올해는 한층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글로벌 로봇들 뭐 미국 로봇이든 뭐 중국 로봇이든 한국 로봇이든 다 들어올 텐데 와서 어떻게 얘네들이 바뀌는지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과는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였어? 라면 그 주가의 종목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다녀올 건데 다녀와서도 또 우리 기업들 또 어떻게 또 고민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가세요? 저는 매년 갑니다. 사비로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와. 얼마 전에도 저기 뭐지? 그 한 3주 정도 됐네요. 뭐 베이징에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또 뭐죠? 우리가 하는 오토쇼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도 한번 또 다녀왔었었고. 아, 정말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뭔가
새로운 테크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버전이 있으면 가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직접 가서 듣고 보고 오셔서 그 인사이트를 풀어주시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보고서하고 다른 거예요. 보고서엔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네.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고 하는 것과 네. 직접 눈으로 봐서 이 정도였고 이런 것들이었어. 그리고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서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건 왜 그런지, 네. 이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직접 보고 들리는 건 달라요. 이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했잖아요. 네, 네. 보통 눈으로 보고 나서 이게 실제 우리가 보고서로 나오는 것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그렇게 걸려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먼저 살 수 있고 와. 우리가 더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갔다 와서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 편이다 보니까 설마 그렇게 했어? 라고 하다가 주가가 움직이면 아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역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눈으로 보고 이런 변화가 나중에 애널리스트들이 이때 이렇게 쓰겠구나라는 게 이때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고맙죠. 저희들이 먼저 샀으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한번 꼭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놀러 가볼까라고 해서 관광도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그런 걸로 통해서 직접 경험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코엑스나 이런데 되게 이런 걸 많이 해요. 저도 로봇 전시회 그래서 재작년에 그러니까요. 한번 갔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위주로만 있었지만, 근데 사실 거기 가서는 그래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랐죠. 획기적인 맞습니다. 로봇이었고, 말씀하셨던 올해 8월에 베이징에서도 우리가 진짜 놀라울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로봇의 발전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발전하려면 이전에 한 3년, 4년 정도 걸려야 변화가 생기는데 요즘 6개월 단위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게 피규어라는 로봇이었었고 네, 네. 저희도 이제 원엑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정말 반이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일선에 이렇게 투입을 해도 네. 뭔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만간 이게 우리 가정에 조만간 산업 현장에 되는 게 그 조만간이 너무 빨라지는 거죠. 더 빨라지. 예전에는 한 10년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정도면 내년에도 가능해지겠어. 이런 생각도 갖잖아요. 그럼 주가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는 만큼 가서 직접 보고 이게 얼마나 빨라질 수 있겠구나. 또는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만큼 주가가 반영을 하거든요. 그걸 누가 먼저 느끼느냐는 사실 현장에 가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셨기 때문에 작년 그 베이징에서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을 그렇죠. 비교를 할 수 모든 걸 다 있게 데이터해 놨어요. 전부 다 되셨군요. 사진을 찍었고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놓고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또 나름대로 비교를 통해서 네. 이 정도 발전했구나. 또 얘네들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하려는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발굴의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이트라는 건 나름대로 어디 가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먼저 보고 먼저 고민해보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보고 네. 또 물어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막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과거의 것들을 그냥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다 방문을 하시고 눈으로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 깊이와 또 읽어내는 능력이 또 남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부족하다 보니까 가서 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로봇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 로봇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비전문가는 결국 가서 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만져볼 수 맞습니다. 있고 체험을 해볼 그렇게 해서 수 있고. 느끼면 이해도가 빨라요. 이해도가 빠르고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일반인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하고 그걸 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베이징에서 하는 로봇 박람회 같은 박람회라고 부르나요? 네. 뭐, 그거는 월드 로봇 컨퍼런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컨퍼런스는 개인적으로 그냥 티켓팅해서 갈 수 있는 아무나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가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사령부 우리 대원분들 같이 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상관없을 그런 텐데. 거 한번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뭐 같아요.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아니 건 저희 아니고. 삼프로티브에 투어 많이 네. 하잖아요.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어떻게 좀 그 로봇 박람회를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기획해 보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뭐 생각이 드네요. 방학 때니까. 네. 예, 방학 때니까. 아, 참고로 중국인들은 네. 애들 많이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어린이들이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공대 가려고 할 거고요. 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맨날 의료박람회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피부 뭐 이런 거.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 중에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20만 원을 제시했어요. 최근에 한 5, 60만 원대에서 횡보를 했었던 현대차 주가가 70만 원을 또 넘었잖아요. 120만 원대의 목표 주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제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변화를 느끼자라는 네. 건데 반도체 시장에서의 변화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를 바꾸자잖아요. 얘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었으니 네. 뭔가 이제는 싼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가치를 줘야 된다라는 게 반도체였다라면 네. 자동차 쪽의 가치는 뭐냐면 이 기업을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의 전환인 겁니다. 그쵸.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테슬라도 그랬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순히 전기차만 놓고 보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업은 자율주행 기업이고 그다음에 휴머노로이드 기업이라는 가치를 주니까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관련 기업들도 이제 여전히 자동차가 메이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나중에 이쪽이 어떤 게 캐시카우가 된다거나 이익을 날 수 있다라면 보는 관점을 이 기업을 이제는 자동차로만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터무니없이 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이 이 기업이 자동차로 그치지 않고 이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드네요. 네.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같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군데는 지분이 많고 그쵸. 한 군데는 부품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나눠 있고 그쵸. 또 하나는 한 군데 머리를 하고 그렇죠? 누구는 머리를 하고 누구는 부품을 만들고 누구는 지분이 많고 오토에버, 맞습니다. 모비스, 현대차, 예, 뭐 그렇게 여기 더 이제 만들어지는 기아, 네.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사실 투자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뭐 묶어둔 ETF로 그렇죠. ETF 투자해도 같은 경우도 되고.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떤 날은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나 모비스가 두 자릿수 때 한 20%도 막 급등하기도 해가지고 되게 많이 요즘 최근에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건 네. 맞습니다. 네. 요 로봇 얘기, 피지컬 AI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현대차 그룹주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LG 그룹주다 더 각광을 받고 또 있기도 하고요. 어느 쪽을 더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것보다 그냥 전반을 다 볼까요? 왜 우리가 로봇으로 각광을 받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로봇이라는 거, 휴머노로이드라는 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물론 만들겠지만 그만한 생산 설비가 있지 않은 게 일단 우선이고 네. 이 로봇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 관련해서 사실 그 부품을 적당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사실 한국 정도지 않습니까? 결국엔 한국이거나 중국일 텐데 뭐 미국이 중국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한국에 대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휴머노로이드가 있었을 때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적당하게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발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사실은 한국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최적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되게 부재하기 때문에 역시 부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장이 여기기 때문에 젠순왕도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왔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라는 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또 이선호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시장 이슈도 차근히 다 들여다봤고 특히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사실 투자사령부에 8월 달에 갔다 오시면 내용 좀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저희 인터뷰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더 판을 더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뚝 던진 이야기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하고 싶어요 라면서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데 지금 우리 제작진도 댓글 올린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 원하시면 이거는 뭐 약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약간 일 버리는 거 좋아하는 전 지금 스타일이라서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일 버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뚝 던져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많이들 원하시면은 한번 우리 또 제작진분들과 담당자분들께 기획을 요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투자사령부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선협의 이기는 투자사령부는요. 저희가 구독 서비스 멤버십으로 우리끼리만 더 좋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만든 멤버십입니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지 심지어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모시도록 하죠. AFW 파트너스 이선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우리 또 이선협 대표님뿐만 아니라 박병창 이사님, 김장렬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대표님, 또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 등 정말 주식의 시대 오직 3%에만 있는 1%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못 드릴 때 또 이 멤버십을 통해서 다양한 또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수요일에 월무브 특집 방송, 수요일 쉬는 날인데 저희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